산왕부르 2 박윤규 글 조승연 그림 웅진 주니어 출판 8쪽 속리산에서 허방다리에 빠지다. 새벽이 가까운 깊은 밤이었다. 푸룩푸룩 좀 쉬었다 가자. 수풍령에서부터 계속 뛰어왔잖아. 푸푸 숨이 턱에 닿은 돌쇠박이가 보채됐다. 안 돼. 여긴 산골인데도 사람이 많이 다니고 불빛이 환하잖아. 꼬불꼬불한 말치고개엔 밤인데도 차량들이 줄을 지어 오르내렸다. 고개 위쪽에는 큰 마을이 있는 듯 오색 불빛이 찬란했다. 이 깊은 산속까지 사람들이 저리 들끓어 짐승들이 점점 막다른 곳으로 내몰린다고 생각하니 부르는 화가 치밀었다. 이러다가 나중엔 산왕도 사람이 하겠다고 나설 것만 같았다. 부르는 다시 뛰기 시작했다. 윗갈목이 능선을 지나 한참을 달려 용바위골에 다다랐다. 그제야 사람 소리도 들리지 않고 불빛도 보이지 않았다. 부르와 돌쇠박이는 쉴만한 곳을 찾아 눈을 두리번거렸다. 어이, 거기서 뭐 하는 거야? 누군가가 불쑥 참견했다. 개울 건너편에서 소리가 들렸다. 자세히 보니 어둠 속에서 새파란 눈이 빛났다. 눈빛과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보아 늑대 같았다. 쉴만한 굴을 찾고 있어. 아는 데가 있으면 가르쳐 줄래? 부르가 다정한 투로 말했다. 속리산 짐승이 아닌 게로군. 어디서 왔니? 늑대가 퉁명스럽게 물었다. 우린 지리산에서 왔어. 저런 무척 멀리서 왔군. 귀한 손님이니 내가 좋은 데로 안내할게. 따라와. 늑대가 훌쩍훌쩍 앞서 달리기 시작했다. 부르와 돌쇠박이는 개울을 건너 뒤를 따랐다. 아무래도 수상해. 늑대는 대개 무리를 지어다니고 제 입속이 없이 남의 일에 끼어들지 않는데 친절을 베풀다니? 은빛구름은 선뜻 따라가기를 꺼렸다. 야, 친절도 의심하니? 넌 부르 등에 업혀다니니 안 피곤하겠지만 난 눈꺼풀에 바위가 매달린 것 같다. 어서 가서 좀 쉬자. 돌쇠박이가 서둘러 따라갔다. 늑대는 힐끔힐끔 돌아보며 골짜기를 벗어나 비탈로 올라갔다. 이놈의 늑대가 얼마나 편안한 잠자리를 찾아주려고 이 고생을 시키나? 푸룩푸룩. 잠자리가 마음에 안 들기만 해봐라. 궁둥이를 들이받아 버릴 거야. 바위로 이루어진 비탈은 무척 가파르고 길었다. 한참을 돌아 올라가니 널널한 공터가 나왔다. 과연 안락한 쉼터가 있을 법했다. 그런데 늑대가 보이지 않았다. 어이, 속리산 늑대, 어디 있나? 돌쇠박이가 코를 킁킁대며 불렀으나 아무런 기척도 없었다. 경치는 그만인데 영 꺼림칙한걸? 은빛구름이 주위를 둘러보며 미심쩍은 눈빛을 반짝거렸다. 공터 앞으로는 막다른 바위벽이 가로막았고 그 위에 반달이 쪽배처럼 떠 있었다. 공터 가장자리는 아득한 낭떠러지기로 이어졌고 벼랑엔 몸통과 가지가 심하게 구부러지고 비틀린 소나무가 가지를 펼쳤다. 그 아래 검푸른 어둠에 잠긴 용바위골에서 물소리가 들려왔다. 아무리 찾아봐도 굴 같은 건 없는걸? 늑대 녀석이 우릴 골탕 먹인 거 아냐? 돌쇠박이도 부르퉁하게 내뱉었다. 부르는 귀를 쫑긋 세웠다. 누군가 다가오고 있었다. 한둘이 아니었다. 올라온 길 쪽과 바위 벽 위 양쪽에서 희미하게 발소리가 났다. 허방다리야! 부르가 소리치는 순간 위쪽에서 시퍼런 눈빛이 드러났다. 뒤를 보니 위줄기 길에도 몇 개 남짓한 눈빛이 번뜩였다. 소리 없이 움직이는 그 눈빛에는 강렬한 적의가 담겨 있었다. 늑대들이야! 모두 10마리는 넘겠는걸? 부르와 돌쇠박이는 서로 엉덩이를 붙이고 앞뒤를 경계했다. 늑대들이 서서히 다가와 부르 일행을 둘러쌌다. 한판 대매가 벌어지기 직전의 고요함이 팽팽하게 감돌았다. 그때 귀에 익은 목소리가 어둠을 흔들었다. 기다리고 있었다. 겁쟁이 호랑이. 통통하게 살이 올라 무척 맛있겠구나. 바위벽 높은 곳에서 그 소리에 임자가 눈빛을 드러냈다. 아, 얼음눈! 부르는 등골이 저릿했다. 얼음눈의 차가운 눈빛이 가죽을 뚫고 들어오는 기분이었다.
얼음눈은 목소리와 눈빛만으로도 상대에게 충분히 겁을 주는 싸우라비였던 것이다. 왜 이래 부루? 한라산까지 다녀온 싸우라비답지 않게 겁부터 먹다니? 은빛구름이 부루를 툭툭 쳤다. 카! 부루는 얼른 자세를 가다듬고 부르짖었다. 킬킬킬킬. 어디 가서 허풍쟁이처럼 목소리만 키워왔나 보군. 참새도 죽을 때는 짹짹거리는 법이니 귀엽게 들어주마. 비아냥거리는 얼음눈 옆에서 또 다른 눈빛이 모습을 드러냈다. 너무 쉽게 보지 마. 붉은 번개를 해치울 때 보니 만만치 않았어. 승냥이 짝귀였다. 어둠 속에서도 달빛에 유난히 큰 귀가 드러났다. 얼음눈이 무쇠갈퀴를 배반했다더니 코캥캥이의 말은 역시 거짓부렁이었어. 놈들은 모두 한 통속이야. 이를 뽀드득 가는 은빛 구름의 몸뚱이가 한 차례 푸르르 떨렸다. 은빛 수염을 어떻게 했지? 얼음눈! 부루가 소리쳤다. 킬킬킬. 곧 죽을 놈이니 알려주마. 그 늙은 사냥은 죽었어. 제 고향에도 못 가보고 월악산에서 사람들한테 당하고 말았다더군. 요즘 월악산에 사냥이 나타나서 그걸 잡으려는 사람들이 있거든. 부루와 은빛구름은 눈길을 마주쳤다. 어이가 없었다. 그토록 지혜로운 은빛 수염이 그토록 맥없이 당하다니. 그것도 사람들한테. 뭘 그리 놀라나. 너도 곧 용바위꼴로 떨어져 까마귀 밥이 될 텐데. 크크크크. 늑대들이 포위망을 좁혀왔다. 충성스러운 나의 싸우라비들아. 오늘은 우리 소원인 호랑이 고기를 먹는 날이다. 얼음눈 싸우라비들의 용맹을 마음껏 떨쳐라. 얼음눈의 공격 명령이 떨어졌다. 푸룩푸룩 오너라 이 엉큼한 무리들아. 돌쇠바귀가 뒷발로 땅을 긁어댔다. 순간 늑대 한 마리가 몸을 날렸다. 돌쇠바귀가 하나뿐인 송곳니를 앞세우고 머리를 휘둘렀다. 날렵하게 피한 늑대가 돌쇠바귀의 등에 올라타 목덜미를 물려고 했다. 위험해! 부루가 뒤로 공중제비를 돌아 늑대를 차버렸다. 캥! 소리를 내며 늑대가 땅으로 곤두박질 쳤다. 이어 돌쇠바귀의 박치기에 늑대는 저만치 날아가 툭 떨어졌다. 간신히 일어선 늑대는 낑낑대며 뒤로 물러나 이를 갈았다. 한꺼번에 공격해! 얼음눈이 소리쳤다. 늑대들이 앞뒤에서 마구 달려들었다. 앞발을 휘두르는 사이 다른 늑대가 부루의 뒷발을 물었다. 순간 부루한테 바짝 붙어있던 은빛구름이 늑대의 눈을 할퀴었다. 놀란 늑대가 대구르르 구르며 물러났다. 납작하게 해주마! 돌쇠바귀가 모든 발로 몸을 날리더니 뒹구는 늑대 위로 떨어졌다. 짧은 비명을 남긴 늑대는 그대로 축 늘어져 버렸다. 비겁하게 뒤에서 구경하지 말고 덤벼라! 얼음눈! 돌쇠바귀가 높은 곳을 올려다보며 소리쳤다. 순간 짝귀가 훌쩍 몸을 날렸다. 돌쇠바귀는 위쪽을 향하여 송곳니를 앞세우고 머리를 휙 젖혔다. 공중제비를 돌아 송곳니를 피한 짝귀가 앞발을 내리쳤다. 으악! 왼눈을 맞은 돌쇠바귀는 비명을 지르며 대굴대굴 굴렀다. 늑대 한 마리가 돌쇠바귀의 등에 올라타 힘껏 이빨을 꽂았다. 돌쇠바귀 정신 차려! 부루가 돌쇠바귀 쪽으로 몸을 날릴 때였다. 벼랑간 목덜미가 묵직해졌다. 얼음눈이 덮친 것이었다. 부루는 재빨리 몸을 굴려 얼음눈의 이빨을 벗어났다. 네 상대는 나야! 돌쇠바귀를 구하려는 부루를 얼음눈이 거푸 막아섰다. 이미 돌쇠바귀에게 여러 마리의 늑대가 달려들고 있었다. 부룩부룩 부루! 그동안 고마웠어. 돌쇠바귀가 간신히 숨을 몰아쉬며 소리쳤다. 그것은 작별 인사였다. 다음 순간 돌쇠바귀의 발소리가 요란하게 땅을 울렸다. 등에 늑대 2마리를 매단 채 내달리던 돌쇠바귀는 그대로 낭떠러지로 몸을 던지고 말았다. 돌쇠바귀야! 부루와 은빛구름이 울음 섞인 고함을 터뜨렸다. 으에! 크아! 돌쇠바귀와 늑대의 긴 비명이 어둠 속에 울려 퍼졌다. 곧 용바위꼴을 진동시키는 둔탁한 소리가 나더니 조용해졌다. 우직하고 용맹스럽던 지리산 돌쇠바귀는 속리산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었다. 여긴 위험하니까 소나무로 가 있어. 부루가 은빛구름을 높이 던져 올렸다. 조심해 부루! 기막을 펼친 은빛구름은
낭떠러지에 뿌리 박은 소나무 위로 날아갔다. 오너라 더러운 늑대들, 돌쇠박이의 원수를 갚아주마. 크와! 슬픔과 분노에 찬 부르의 부르짖음이 산을 흔들었다. 호랑이의 성난 눈빛에 주눅이 든 늑대들이 몸을 도사렸다. 크르르르, 겁먹지 마라. 소리만 요란했지 한낱 하룻밤일 뿐이야. 도끼한테도 놀라 도망치던 겁쟁이란 말이야. 얼음눈이 이빨을 드러내며 다그쳤다. 뒷걸음질을 치던 늑대들이 다시 눈을 부릅떴다. 내가 상대해주마. 잔뜩 움츠리고 있던 짝귀가 날쌔게 몸을 날렸다. 부루가 마주 뛰어올랐다. 앞발을 젖힌 부루는 짝귀의 목줄기를 물었다. 컥! 비명을 지르는 짝귀의 눈에서 파란 불꽃이 일었다. 부루는 사정두지 않고 매조질을 하려고 했다. 그때 다른 늑대들이 도고리로 덤벼들었다. 부루는 앞발과 뒷발을 정신없이 휘둘렀다. 사방에서 덤비니 제대로 매조지가 되지 않은 채 점점 지치기만 했다. 캬웅! 졸개들이 등을 훌쩍 뛰어넘으며 얼음눈이 달려들었다. 부루도 땅을 박차고 뛰었다. 부루의 입이 얼음눈의 목을 향했다. 아! 먼저 앞발을 휘둘러 자세를 흔들어 놓아야 하는데. 성급한 마음에 실수한 것을 알아차렸을 땐 이미 늦었다. 긴 앞발로 부루의 눈두덩을 먼저 친 얼음눈이 옆 목줄기를 물어버렸다. 부루야! 은빛 구름의 고함이 울려 퍼졌다. 쿵! 부루와 얼음눈은 한 몸이 된 채 땅에 떨어졌다. 자세를 추스른 얼음눈은 더욱 깊게 물고 억센 턱에 힘을 주었다. 그의 이빨이 거죽을 뚫고 들어오는 게 느껴졌다. 앞발을 휘둘러 보았지만 허사였다. 끄아! 부루의 비명에 은빛 구름이 발을 동동 굴렀다. 그때였다. 와우! 198쪽 달빛하고 날아라. 칠선 폭포의 물소리가 나날이 요란해졌다. 생강나무와 산수유가 노란 꽃망울을 터뜨리고 양지 바른 언덕배기엔 진달래가 모드락 피었다. 지리산 골짜기마다 긴 겨울잠에서 깬 짐승들이 기지개 켜는 소리가 아지랭이를 타고 퍼져갔다. 목고지가 열리는 날이었다. 아침부터 각 종족의 우두머리가 칠선 폭포 앞으로 모여들었다. 물기를 머금은 꽃과 나뭇잎이 햇살에 반짝이는 것과 달리 길짐승들은 구름이 잔뜩 낀 듯 우울한 표정이었다. 고개는 축 늘어지고 눈빛은 흐릿했다. 무쇠갈퀴가 땅을 쿵쿵 울리며 산왕바위로 올라갔다. 코캥캥이도 그 옆에 나란히 섰다. 늑대 얼음눈과 그 패거리들이 다른 짐승들을 노려보고 섰다. 그들은 털 빛깔도 좋았고 눈은 날카롭게 번뜩거렸다. 와우! 무쇠갈퀴가 앞발을 들고 일어서서 해를 향해 고함을 질렀다. 안개가 피어오르는 칠성골이 한 차례 흔들렸다. 모든 길짐승이 산왕바위를 향해 무릎을 꿇고 고개를 조아렸다. 코캥캥이는 자신이 산왕인 양 거드름을 피우며 말했다. 캥! 올해도 무쇠갈퀴의 다스림에 캥! 잘 따라주기 바란다. 칠성골 주변의 먹을거리는 건드리지 말고 캥! 다른 곳에서 산왕에 먹을 것을 구해와야 한다. 캥! 그럼 종족별로 산왕굴에 갖다 바쳐야 할 것과 양을 일러주겠다. 캥캥! 먼저 사슴들은. 줄줄이 말을 늘어놓으려던 코캥캥이가 문득 말을 멈추었다. 호랑이 냄새가 풍겨온 탓이었다. 이어 우렁찬 부르짖음이 골짜기를 쩌렁쩌렁 울렸다. 그와! 폭포 벼랑 가운데 있는 호랑이 굴에서 나는 소리였다. 모두의 눈길이 호랑이 굴로 향했다. 부루가 굴 앞에 쓱 모습을 드러냈다. 눈빛이 햇살에 번쩍거렸다. 무쇠갈퀴와 코캥캥이와 늑대들은 어리둥절하였다. 어떻게 된 거야? 얼음눈! 부루는 벼락 가시골에서 죽었다면서? 무쇠갈퀴의 지청구에 얼음눈은 눈살을 바르르 떨 뿐 말이 없었다. 무쇠갈퀴! 너무 욕심부리지 마! 너무 살이 찌면 제 몸도 못 가누는 법이니까. 부루의 목소리에서 여유와 자신감이 넘쳤다. 네가 정말 백두산까지 갔다 왔단 말이냐?
무쇠갈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물론이다. 짝짓기를 할 가시버시도 데리고 왔느냐? 무쇠갈퀴의 말끝에 다시 호랑이의 부르짖음이 울려 퍼졌다. 그리고 솔라가 나타나 부르와 나란히 섰다. 남쪽에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자 부르와 솔라는 백두산을 떠났다. 아직 눈이 수북한 개마고원을 지나 남쪽으로 달렸다. 벼락가시골을 지나 설악산에 이르니 봄 기운이 돌기 시작했다. 거기서 푸른 목도리와 부상에서 회복된 킬러와 은빛 수염을 만나 며칠을 지냈다. 차차운과 킬러가 붙잡는 바람에 푸른 목도리와 은빛 수염과 은빛 구름은 며칠 뒤에 오기로 했다. 그리고 부르와 솔라만 먼저 백두대간을 내쳐 달려 간밤에 지리산으로 돌아왔다. 좋다. 당장 겨루어 보자. 무쇠갈퀴가 가슴팍을 쿵쿵 치며 소리를 질렀다. 부르는 느긋하게 대꾸했다. 여전히 성질은 급하시군. 보름달 뜨는 밤 천왕봉에서 맞대매를 벌이자. 무쇠갈퀴 패거리들은 잔뜩 인상을 찌푸렸다. 하지만 나머지 길짐승들은 눈을 빛냈다. 모두들 부르를 기다렸다는 표정이었다. 지리산에는 전에 없이 활기가 넘쳤다. 때깔도 고운 꽃들은 짙은 향기로 벌과 나비들을 불러 모았다. 썩어가는 낙엽더미 속에서는 풀들이 힘찬 줄기를 뻗었다. 물이 오른 나무들은 무성한 잎사귀를 내밀었고 새들의 노랫소리도 명랑했다. 숲을 누비는 짐승들의 몸짓에도 활기가 넘쳤고 물소리조차 힘차게 바위 계곡을 씻으며 흘렀다. 황금 능선 위로 휘영청 보름달이 떠오르자 지리산의 길짐승들은 천왕봉으로 모여들었다. 달맞이를 끝낸 부르는 천천히 주위를 둘러보았다. 사람들이 쌓아올린 돌탑을 가운데 두고 짐승들이 대숲처럼 빽빽하게 둘러섰다. 호기심에 가득 찬 그들의 눈이 별처럼 빛났다. 얼음는 패거리를 비롯한 늑대들은 더욱 싸늘한 눈빛을 번득거렸다. 오늘 산왕 겨루기가 열린다는 걸 알 텐데. 은빛 수염과 푸른 목도리, 은빛 구름은 아직 보이지 않았다. 늦어도 오늘 밤 달이 뜨기 전에는 도착한다고 했는데 좀 늦는 모양이었다. 시작하자, 겁쟁이 하룻봄. 두 번째 대매에서는 항복해도 죽일 수 있다는 걸 잘 알겠지? 무쇠갈퀴가 먼저 가운데로 쓱 나섰다. 그러자 코캥캥이는 잽싸게 얼음눈에게로 갔다. 귀갯말로 쑥덕거리는 게 또 무슨 꿍꿍이를 짜는 모양이었다. 크르르르르. 부르도 천천히 나가 부르짖음을 터뜨렸다. 구아! 무쇠갈퀴가 먼지를 일으키며 달려들었다. 모든 발로 풀쩍 뛰더니 두 앞발로 끌어안을 듯 내리그었다. 부르는 그 자리에서 뒤로 공중제비를 넘으며 피했다. 다시 달려드는 무쇠갈퀴를 부르는 훌쩍 뛰어넘으면서 뒷발로 목덜미를 후려찼다. 쿵! 무쇠갈퀴가 앞으로 처박히자 땅이 울렸다. 캥캥캥! 코캥캥이가 폴쩍폴쩍 뛰며 앞발을 흔들어댔다. 무슨 작전을 쓰라는 것 같았다. 고개를 끄덕거리던 무쇠갈퀴가 벼랑간 등을 보였다. 그리고 구부린 채 뒷걸음질로 다가왔다. 그건 또 무슨 미련한 짓이냐? 부르가 등판을 할퀴어주려고 달려들었다. 무쇠갈퀴가 앞발로 땅을 마구 팠다. 돌멩이와 흙이 부르에게로 와락 날아들었다. 눈을 뜰 수 없었다. 멈칫하는 사이 무쇠갈퀴가 뒷발질을 했다. 끙! 옆구리를 맞은 부르는 튕겨나 디그르르 굴렀다. 맞은 곳이 찢어져 피가 흘렀다. 위험해! 솔라가 소리쳤다. 마지막 소원이나 빌어라! 무쇠갈퀴가 두 앞발을 번쩍 들고 온몸을 날렸다. 부르는 튀어오르며 무쇠갈퀴의 턱을 후려쳤다. 기습을 당한 무쇠갈퀴가 뒤로 벌렁 낮아빠졌다. 부르는 작년보다 훨씬 날쌔졌는데 피둥피둥 살이 오른 무쇠갈퀴는 오히려 둔해진 것 같았다. 크르르, 제법 잔재주를 피운다만 이 앞발에 한 번만 걸리면 넌 끝장이야. 바싹 약이 오른 무쇠갈퀴가 턱에서 피를 훔치며 성난 눈빛을 번뜩였다. 달아, 조금만 더 솟아라. 조금만 더. 부르는 천왕봉 위로 솟아오르는 보름달을 흘깃 올려다보았다. 자, 받아라.
이번엔 무쇠갈퀴가 앞으로 달려들며 흙을 뿌려댔다. 같은 장깨에 또 당할 것 같으냐? 부르는 원을 그리며 날쌔게 달렸다. 점점 빠르게 도니 마치 회오리 바람 같았다. 제자리에서 따라 돌던 무쇠갈퀴가 기우뚱하였다. 캬우! 부르는 보름달을 등진 채 높은 바위를 짚고 돌탑 위로 뛰어올랐다. 그리고 발을 딛자마자 다시 몸을 하늘로 날렸다. 우와! 어떻게 저럴 수가? 달까지 뛰어오르겠네? 구경꾼들은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다. 높이 뛰어오른 부르는 마치 달에서 뛰어내리는 것 같았다. 오너라 하룻밤! 무쇠갈퀴가 앞발로 칠 준비를 하고 소리쳤다. 이때다! 부르! 달빛 타고 날아! 솔라의 외침이 우렁차게 울려 퍼졌다. 그것을 신호로 부르가 눈에 힘을 잔뜩 주었다. 순간 달만 환할 뿐 부르가 보이지 않았다. 끄악! 눈부셔! 무쇠갈퀴는 앞발을 마구 휘저으며 고개를 흔들었다. 쌔! 바람 가르는 소리만 났다. 보름달을 등지고 눈빛을 강하게 내뿜으면 상대가 순간적으로 장님이 된다는 걸 부르는 거불단에게 배웠다. 백두산 호랑이에게만 전해오는 비장의 무기라고 하였다. 끄아! 무쇠갈퀴의 비명이 천왕봉을 가득 메웠다. 부르가 무쇠갈퀴의 어깨에 달라붙어 목덜미를 문 것이었다. 무쇠갈퀴는 밑동 잘린 고목처럼 쿵! 소리를 내며 쓰러졌다. 부르는 몸을 한 바퀴 비틀어 더욱 힘껏 이빨을 박았다. 그아! 항복이야! 살려줘! 부르! 무쇠갈퀴는 완전히 겁에 질려 네 다리를 바르르 떨었다. 그와! 무쇠갈퀴의 가슴을 두 앞발로 누른 채 부르는 우렁차게 부르짖음을 토했다. 새로운 산왕의 탄생 소식이 온 지리산에 울려 퍼졌다. 만세! 부르가 이겼다! 부르 만세! 대숲처럼 빽빽하게 둘러선 짐승들이 환호성을 울렸다. 그 가운데서 두 뿔을 앞세운 짐승이 뚜벅뚜벅 걸어 나왔다. 은빛 수염이었다. 은빛 구름도 달려 나왔다. 장하다 부르. 너는 진정한 사울아비이며 당당한 지리산의 산왕이야. 은빛 수염이 부르 앞에 무릎을 꿇어 예의를 표시했다. 우리들의 산왕 부르! 모든 짐승이 무릎을 꿇고 부르의 이름을 드높였다. 비틀거리며 몸을 일으킨 무쇠갈퀴도 힘없이 무릎을 꿇었다. 그때 늑대 무리가 우르르 앞으로 몰려왔다. 얼음눈이 이끄는 늑대들은 20마리 남짓되었다. 맨 뒤에서 코캔캔이가 실눈을 반짝이며 따랐다. 늑대들도 고개를 조아려라. 은빛 수염이 말했다. 얼음눈은 야릇한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거렸다. 그리고 앞으로 더욱 바싹 다가왔다. 캥캥캥! 여우의 외침이 울려 퍼지는 순간 늑대들의 난동이 시작되었다. 닥치는 대로 물고 핥히었다. 크락! 크락! 컹컹! 화들짝 놀란 짐승들이 사방으로 내뺐다. 돌탑 앞 너럭바위에 서있던 부르도 졸지에 기습을 당해 비틀거렸다. 솔라도 뒷발을 물려 피를 흘렸다. 호랑이들에게는 늑대가 5마리씩 덤벼들었다. 무슨 짓이냐, 얼음눈! 이런 반란은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아! 은빛 수염이 간신히 뿔로 앞가름을 하며 소리쳤다. 늙은 사냥부터 해치워라! 캥캥! 코캥캥이가 외쳤다. 늑대 3마리가 은빛 수염에게로 달려들었다. 코캥캥이와 얼음눈은 부르와 은빛 수염만 해치우면 지리산을 맘대로 주무를 수 있다고 믿는 것 같았다. 그와! 부르의 함성이 울려 퍼졌다. 늑대 2마리가 비명을 지르며 나가 떨어졌다. 솔라도 부르와 바짝 붙어서 방어 태세를 갖추었다. 정신 차려, 얼음눈! 넌 코캥캥이한테 속고 있는 거야. 네가 우리를 없앤다 하더라도 멧돼지와 곰들이 한낱 늑대의 다스림을 받을 것 같으냐? 부르가 다그치자 얼음눈은 피식 웃고는 소리쳤다. 이제 한 산왕이 다스리던 시대는 갔다. 우리 늑대들은 용맹스러운 싸우랍이다. 무리를 지으면 누구한테도 지지 않는다.
모든 늑대가 하나가 되어 산왕 노릇을 할 것이다. 얼음눈의 함성에 늑대들이 더욱 맹렬하게 달려들었다. 처음부터 얼음눈은 그런 꿍꿍이를 품고 있었다는 걸 부르는 알아챘다. 그 뒤에서 코캥캥이 여우가 모든 것을 조종하고 있다는 것도. 카! 숨 쉴 틈 없이 몰아치는 늑대들의 공격을 막아내던 부르가 비명을 질렀다. 뒤로 돌아 달려든 얼음눈에게 목덜미를 물린 것이었다. 불에 단 쇠침이 박히듯 얼음눈의 이빨이 더욱 깊이 파고들었다. 기세를 올린 늑대들이 솔라와 은빛 수염까지 쓰러뜨렸다. 와웅! 산왕부루 2. 부루는 벼락가시골의 새가시줄이 사라지고 한라에서 백두까지 동물들과 사람들이 자유로이 넘나드는 세상을 꿈꾸며 어려움들을 하나씩 이겨나간다. 얼음눈으로 인해 속리산에서 죽을 고비를 넘긴 부루는 푸른 목도리의 도움으로 살아나지만 돌쇠바퀴를 잃게 된다. 서울 대공원에서 호랑이들을 만나지만 백두산 호랑이 짝은 없었다. 끊어진 금수강산의 등줄기를 하나로 이어 이 땅의 모든 생명부치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기 위해서야. 그래서 희미해진 백두대간의 정기를 되살려야 해. 우리를 탈출하여 싸움개로 훈련된 진돗개 킬러의 도움으로 광릉 수목원에 다다른다. 백두산 호랑이를 만나지만 그들이 우리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깨닫고 백두산으로 향한다. 다시 설악산에서 얼음눈으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하지만 설악산 산왕인 반달곰 차차웅의 도움으로 위기에서 벗어나 벼락가시골의 새 가시줄을 뛰어넘는다. 벼락 세막대의 벼락 불씨에 맞아 부상을 입지만 멧돼지 구리송곳니의 격려와 도움으로 백두대간이 빚어놓은 가장 멋진 금강산에 도착한다. 그곳에서 금강산 싸우라비 표범 풍악표와의 대매를 벌이게 된다. 벼락가시골에서의 부상으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하지만 백두산 산왕 거불단의 딸 솔라가 도와준다. 금강산에서 휴식을 취하고 회복한 부루는 솔라와 함께 백두산으로 향하게 된다. 개마고원에 도착했을 때 싸우라비 스라소니와의 맞대매를 통해 진정한 싸우라비가 되었음을 확인하고 백두산 하늘못에 오르게 된다. 거불단 부부와의 만남과 솔라와의 사랑이 결실을 맺고 백두산과 지리산이 다시 하나로 이어지게 되었다. 이제야 백두대간이 되살아나게 되었구나. 기어이 백두산과 지리산이 하나로 이어졌어. 거불단이 감격에 젖은 목소리를 토했다. 그 한마디에 부르는 모든 아픔과 슬픔이 깨끗이 씻기는 느낌이었다. 다시 지리산으로 돌아온 부루는 얼음눈의 계략으로 힘든 상황에 처하지만 부루의 젖어미임이 밝혀진 푸른 목도리의 희생으로 진정한 산왕이 된다. 다정한 가시버시가 달빛으로 한껏 젖어 있는 세석 평전에서 뛰놀고 있는 아기 호랑이 2마리를 지켜보고 있다. 동물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왜 그들 나름대로의 법칙을 지켜야 하는지, 그리고 또 도전하고 이겨나가는 부류의 모습을 통해 남과 북, 그리고 모든 인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부류의 이야기에 한번 빠져들면 이 2권의 책에서 빠져나오기가 어렵다. 그리고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통일의 꿈도 꾸게 된다. 이게 모두 나라가 두 동강 난 탓이야. 끊어진 백두대간을 하나로 이어야 돼. 난 꼭 벼락가시골을 넘어 백두산까지 가고 말 거야. 그래야 이 땅의 기운이 되살아나 짐승들도 사람들도 모두 잘 살게 된대.